진로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자극추구적인 기질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식을 일단 무조건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몸으로 배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켜 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에 이 노벨티 스킹이라고 하는 기질적인 요인이 좀 많이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야만 깊숙하게 파는 게 오히려 좋은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점점 살을 붙여 나가서 바로 위험회피 성향입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되기만 해도 굉장히 위축이 돼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곳들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높다. 루틴이 중요한 업무는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위험회피 성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겠죠. 회계사라던가 아니면 뭐 세무사 혹은 뭐 공무원 같은.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ADHD 성향이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조금 강한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혹시 뭐 직업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있을까요? 라고 가끔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ADHD 아이들이라고 해도 직업을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ADHD 혹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미국에서는 신경 다양성 인재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뉴럴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을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던가 뭐 메타 같은 이러한 IT 회사들은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나 애플은 정해진 오피스가 없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근무하는 시간도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고정된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나 ADHD 아이들은 자극추정에 굉장히 좀 극단으로 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번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서울대 이제 공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이제 하려고 했던 직군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관제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자체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그쪽에 이제 좀 준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ADHD 약을 먹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가지를 쭉 파거든요. 이러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성향이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사회성이 별로 없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개연성이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셀피시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분야에서 정말 대가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고리즘 짜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경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철석같이 들어맞는 직업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패턴, 규칙성을 찾는 데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규칙의 여러 가지 조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단이나 어떤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좀 슬퍼하시거나 뭐 좀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할 수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잠재력이 펼쳐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과 혹은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의 시선이 우리 아이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쟤는 저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쓰는 고민의 시간을 정말 반으로 탁 잘라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진짜 강점이 뭘까, 혹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뭘까에 대해서 그 반절의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제 기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잠재력과 관련해서 이 이후에 어떤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이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의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